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산대교가 어제 정오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됐다고 하죠. 첫날 이용 시민들의 표정 매우 밝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어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제 정오부터 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는데요. 예. 당연히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고 합니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다리였는데요. 그렇죠. 어제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부담했던 승용차 기준 1,200원의 이 통행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표정 매우 밝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이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서 김포시와 그리고 파주시가 가세의 무료화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예. 이후 경기도까지 합세하면서 이 관련 논의가 급진전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지사가 퇴임하는 날 마지막으로 한 전자결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무료화에 따른 그 일산대교 운영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산대교 무료화는 어찌됐든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이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무료화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는데요. 이 공익처분은요, 지자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 기반 시설의 이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요. 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운영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산대교 대주주이자 이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서 이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료 통행을 시행하지만 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 종합국감에서 이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안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박 의원이 일산대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의 그 질의를 들어보면요. 이재명 전 지사가 이 퇴임 하루 전에 이 공익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 일산대교를 무료화시킨 것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반응과는 매우 다른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에 대한 유료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혀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어서요. 민선 지자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어기고 이 사업 질서도 무시한 것이다. 특히 퇴임 하루 전 결정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그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산대교를 보면요. 이 소형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았는데요. 1km당으로 이 환산하니까 650원이 나왔다고 해요. 이는 주요 민자도로보다 이 3배에서 5배 비쌌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민들은 이번 무료화 통행에 대해서 반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게 공직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도 역시 공직자입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니까 명분상 조금이라도 일산대교를 좀 가격을 좀 내려서
좀 통행하는 그 차량들이 조금 뭐 부담이 좀 덜했다면 뭐 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뭐 가격을 뭐 50%를 내렸었다라든지 어떤 그런 네. 명분이 없는 가운데서 무료화에 대해서 이 모든 분위기가 다 무료화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불합리는 저 진작 미리 좀 그 제거됐거나 해소됐어야 됐는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인천 교육계는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들의 또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단일화 방식을 놓고 또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뭐 지방의회 선거든 항상 이 누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요. 이 지역 교육계, 특히 보수 성향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놓고 끝내 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현재 보수교육감 단일화 논의에 동참하고 있는 후보는요, 이 고승희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권진수 전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이대영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이 박승란 충리 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그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총 5명이 지금 그 겨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네. 당초 제시된 단일화안은요,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50%, 그리고 추진단 자체 선거인단 투표 50%를 이렇게 나눠서 이 결과를 반영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는 이 안이 제시됐었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이 각각의 안을 제시하면서 이 논의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후보들이 제시한 안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결국 여론조사 추진단 선거인단 이 투표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론조사와 자체 선거인단 여론조사 비율을 당초 50대 50으로 제시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이 투표 반영 비율을 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쪽,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쪽이 6대 4 또는 5대 5로 이렇게 제시하자는 안이 있고요. 네. 또 자체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은 3대 7로 그 시민보다는 자체 선거인단의 그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선거인단 비율을 높이자는 쪽은 역선택을 막고 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쪽은요, 선거인단 모집이 11월 말까지라 이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선 방식 결정은 다음 달 1일 추진단 구성원 22명과 보수교육감 후보 5명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든 이 교육감 선거든 이 룰을 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이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 여야 뭐 경선도 그렇고 참 상황마다 투표 얘기가 한가득인데 네. 여하튼 내년 선거의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